안녕하십니까, 청원주입니다. 자, 주식 비긴 어게인 제2장 주식 차트 설정입니다. 오늘은 2장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녹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주식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따로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강의였다. 자, 좀 더 시리즈를 좀 깊게 이어갈 수 없냐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진 않을 거고요. 자, 목차 이렇게 보시면 투자 마인드, 이렇게 재무제표 이렇게 가고 재무제표까지도 그냥 녹화로 드릴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라이브로 갈 겁니다. 그리고 7장 아래 강의는 이제 희망자만 따로 모아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차트 설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문제는 뭐냐면요. 휴대폰으로들 많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자, 휴대폰 차트 설정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일단 휴대폰 매매는 필수이지만 리뷰용은 아니에요. 자, 리뷰하실 때, 공부하실 때, 그리고 차트를 돌려보실 때는 집에 와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PC로 보시는 걸 저는 권유합니다.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또 뭐 본인 재산이잖아요. 그게 그죠? 자기 매매고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차트는 왜곡 때문에 가로로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차트 뭐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설정하시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좀 깔끔하게 차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 핑거 스토리 이걸 예제로 볼까요? 아, 이거는 짧아서 상장한 지가 짧아서 이걸로 봅시다. 미스터 블루 이걸로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것들은 뭐 차트는 그냥 기본 차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기본으로 해볼게요. 표준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평선도 지울게요. 저기 라인도.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평선이 필요하겠죠. 이평선을 우리가 잘 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5일선, 그리고 뭐 11선, 21선, 뭐 이거 차트 이평선 설정에서 말씀드리지만 61선, 뭐 121선, 뭐 181선 보는 사람도 있고요. 201선, 뭐 250선 있는데 저는 단기 이평선은 5일, 사실 10일도 잘 안 봐요. 5일, 20일도 사실 안 봅니다. 5일 60, 120, 200, 300 이렇게 많이 보고요. 저는. 근데 이평선을 그렇게 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이평선을 따라 매매는 하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근데 이걸 깔아둬야 되는 것들은 남들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같이 보고 있는 것들은 여러 명의 지지, 여러 명의 저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설정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평 설정은 뭐 키움 이건 HTS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평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일선 보시는 분 있고 뭐 3일선을 안 보면 이렇게 막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특히 초보 때는 많은 이평선을 보는 건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장기 이평선은 한 300일선, 200일선만 일단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막아버릴게요. 자, 요 정도만 이렇게 좀 심플하게 구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은 뭐 이건 이제 일본식 캔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빨간 거, 그러니까 미국은 초록색이 양봉이고요. 저기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거꾸로입니다. 워닝 사인을 미국은 레드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본식 차트고요. 이걸 이제 캔들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뭐 잘 아시겠죠? 뭐 시가 이게 종가고 여기가 시가고 종가고.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지금 보조 지표를 뺐는데 보조 지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볼린저, 뭐 RSI, 뭐 OBP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안 해놓으시는 것도 좀 괜찮아요. 스토캐스틱을 좀 많이 보죠. RSI, 스토캐스틱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많이 보는데 처음에는 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보조지표는 대부분 후행성이에요. 예, 후행성이라 저는 오히려 일목을 좀 깔아 놓습니다. 예,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예, 일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렇게 좀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축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보시면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어때요? 예, 이 차트 왜곡이 나죠. 이게 짧아져요, 캔들이. 그러니까 변화폭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캔들 쪽을 예, 좀 길게 놓으시고, 예. 그리고 예, 거래량 이런 보조지표는 좀 짧게. 자, 하나를 그럼 보조지표 하나 추가해 볼게요, 제가. 예. 자, 지표 추가하고 뭐 볼린저 스토캐스틱을 한번 깔아볼까요, 그럼? 예. 스토캐스틱 슬로 오실레이터를 깔아볼게요. 자, 하나를 깔았습니다. 예. 자, 이러면 어때요? 얘도 왜곡이 나오죠. 예. 그죠? 또 왜곡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 잡다한 예, 보조지표는 안 까시는 게 좋아요. 보조지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나중에 한번 총정리해서 심화반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보 때, 기초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 차트를 심플하게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놓고 5일선 보고 단기, 그죠? 중기 21선 보고 좀 중중기 61선, 121선부터 장기죠.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나는 요 선과 좀 궁합이 맞는구나. 아 이 선을 참고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설정을 하셔서 취향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생선이 좋은지 고기가 좋은지는 그건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의 취향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하나 깔아놓은 게 있는데 이 매물대 차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요 옆쪽에 있어요. 뭐 다른 키움 증권 걸로 보시면 돼요. 자, 하면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차트 형태가 나죠. 봉, 바, 뭐 이렇게 있고 이게 매물대 차트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얼마나 거래됐느냐예요. 이 가격대에 얼마나 거래됐느냐. 거래량이 많은 장 쪽이 그 캔들 쪽이 아무래도 매물대가 두텁겠죠. 자, 그건 뭐냐면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은 어때요? 그 가격대가 튼튼해요. 자, 두껍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지할 때도 지지가 잘 일어났고 대신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저항이 되죠. 자, 이렇게 다시 저항이 되는 거 보이시죠? 요 매물대가. 그래서 매물대 차트 정도는 껴놓으면 상당히 편해요. 막 그물대 차트 뭐 이상한 거는 엔벨롭 이런 거는 안 까 놓으셔도 돼요. 맞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눈만 아프고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항상 요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빨간 거는 더 많은 날 전일보다 단 1주라도 많으면 빨갛게 나오고요. 1주라도 적으면 파랗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뭐 전일보다 얼마나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터졌는지를 중요하게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설정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차트 툴바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이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선 긋는 거, 그죠? 이건 옆으로 대각선 긋는 거, 이런 것들을 자주 써야 돼요. 왜냐면 차트는 지저분할수록 매매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많이 그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직선 라인부터 한번 그려보면요. 자, 만약에 뭐 오늘 꼭지점, 오늘 고점을 찍고 싶은데 이게 저항인지 아닌지 한번 볼 때는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뭐 3,310원이다. 그럼 한 3,300원에 긋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아, 여기가 저항 라인이구나. 보면 3,300원이 이렇게 못 돌파를 못하죠. 반면에 이쪽은 지지였고 이런 선을 그리기 위해서 직선을 좀 그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경계를 볼 때는 아, 요때 이후를 좀 체크하겠다 그러면 요렇게 뭐 요렇게 가로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가로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곡선이 아니라 사선을 그릴 때 보통 이제 사선을 그릴 때 뭘 보냐면 그러니까 추세를 볼 때 많이 보죠. 예를 들면 뭐 시젠이다. 이거 저장해 놓을게요. 시젠이다 그러면 아, 얘가 추세가 어떻게 빠지고 있나 이렇게 보면 선을 그어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휘는 선을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들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일 때는 위에 긋고
상승 추세일 때는 어디다가요? 바닥에 거야죠.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추세 부분에서 파동 추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하고 라인 선들을 좀 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 같은 거 그릴 때는 이게 툴이 있어요. 막 사각형 툴 이런 식으로 사각형 툴이 있고 뭐 원형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호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죠? 자, 기호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박스 단위를 나타낼 땐 사각형을 그리는 게 좋죠. 자, 요런 데서 박스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긋고 이 정도 박스구나. 약간 돌파. 여기는 미달. 여기도 미달. 뭐 이런 식으로 박스를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구간을 체크할 때 원을 또 그릴 수가 있죠. 만약에 뭐 뉴스가 좋은 게 떴다. 이 부분에서 뭐가 있었다 그럴 때 이렇게 원을 쳐놓고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뭐 텍스트를 붙여서 T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 해놓고 여기다 주석을 달 수도 있어요. 뭐 계약건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죠. 자, 이거를 그냥 머리에다만 기억하시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툴을 쓸 수도 있고요. 일단 다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설정 이제 주봉을 말씀드릴게요. 일봉에선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주봉에서는 요거 하나만 거주세요. 60주선. 자, 종가 단순에 그냥 60만 거세요. 60만. 라인 뭐 이렇게 가셔서 60만 체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60주선이 주식 주봉에서는 제일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나오죠. 60주선 지지 나오고 이탈하니까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60주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월봉은 따로 선을 안 그셔도 되는데 12월봉, 24월봉 정도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월봉은 이평선을 본다는 게 사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가는데 분봉은 설정에서 요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릴게요. 노란 선 왜 그렸는지.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약간 고급 그거라 좀 빼놓겠습니다. 분봉은 20분봉, 뭐 60분봉 정도 그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을 볼 수가 있어요. 돌파와 지지와 저항의 간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0분선, 60분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봉도 뭐가 있냐면 단기에 어떤 흐름을 볼 수도 있겠죠. 뭐 1분, 3분, 5분 뭐 이런 것들은 단기의 흐름을 볼 수 있지만 30이나 60분봉은 오히려 일봉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저항대와 지지대 그리고 매물대 그리고 이 흐름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심리가 쪼개지기 때문에 자, 분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로 보는 분봉은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135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스윙이나 뭐 중단기 보시는 분들은 30, 60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틱봉은 뭐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틱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틱봉이 상당히 그런 어떤 미묘한 그런 단기적인 그런 게 있어요. 자, 분봉이 그런 게 있죠. 분봉은 시간 단위죠. 자, 틱은 공간 단위예요. 분봉은 물론 이제 1분에 거래가 하나도 없는 종목도 있어요. 뭐 하루 거래량 뭐 200개 나오는 종목들은 30분 동안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봉은 어쨌든 뭐가 발생돼야 분단위가 있어야 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틱봉은 발생 때마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30분봉은 일정하죠. 띡띡띡띡띡. 근데 틱으로 30틱을 볼까요? 그러면 일정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얘는 60으로 볼게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니까. 자,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막 이래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 발생 빈도가 많으면 틱봉은 길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공간 개념이라고 합니다. 공간 개념, 틱봉은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틱봉으로 하는 것들이. 자, 틱봉은 뭘 보냐?
시점에서 에너지를 볼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어느 에너지.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세력은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아요. 매 시간. 그들도 밥도 먹고 일부러 장난질도 치고 낮잠도 자고 합니다. 게을러서. 대신 때가 될 때 놀 때는 어마어마하게 놀아주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게 틱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틱봉 개념도 항상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뉴 창들은 PC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문하는 메뉴 하나, 주문 메뉴 하나 두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뭐 현황판을 봐야죠. 뭐 코스닥은 어떻게 오르고 코스피는 어떻게 오르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얼마 사고 팔고 기관들은 얼마 사고 팔고, 그런 현황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차트가 필요하죠. 뭐 이렇게 저는 따로 둬요. 지수 차트랑 종목 차트를 따로 두는데 모니터가 몇 개 더 있으니까 원 모니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개로 하셔도 되고 3개로 하셔도 되고, 그런 분들은 차트 창 하나 띄울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볼 수 있는 관심 종목 창. 왜냐하면 이 변화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 설정하시고, 또 뉴스 잘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뉴스 뜰게 할 수 있는 창들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관심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뭐 올라오나 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실시간 종목 순위 이렇게 뭐 10분 간격 하셔도 되고, 뭐 30초 간격, 이런 좀 자주 바뀌겠죠. 뭐 하루 간격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볼 수 있는 그런 창 하나 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하면 휴대폰으로 한 4-5대 깔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창을 열기가 좀 번거롭다는 단점은 있어요. 휴대폰은 가볍고 포터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휴대폰은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 실수도 자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차트 설정을 해 놨는데요. 차트 설정한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왜 선을 미리 그어 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무슨 돌파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요걸 기준봉으로 잡고 나는 이 선을 돌파하면 매수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어때요? 난 2800이 깨지면 나는 매매를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을 그어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뭐 알림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선을 보고 넘을 때 그때 호가창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호가창 같은 경우는 뭐 20단 호가창인데 위아래 10개씩, 이것도 이렇게 뭐 이런 호가창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호가창도 뭐 한 강의 한 3-4개 있어요. 원래는 세부적으로 가면. 요거는 뭐 따로 강의 안 해드릴 건데, 자, 호가창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3,000원 안착하는 거 보고 하시고, 그리고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 눌림 매수 하시는 분들은 2,800원 근데 보통 미리 깔아놔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문에는 잠시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잠깐만 커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거래 시간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주문이 늦었나 봐요. 왜 안 팔리나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전 시간이 07시 30분 이렇게 83시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일 종가로 팔 수 있는 거예요. 장후 시간의 종가 거래는 뭐냐면 오늘 종가에만 팔 수 있는 게 요 거래입니다. 그리고 미리 자기가 원하는 매수가에 까는 시간은 8시 20분이에요. 8시 20분, 08시 20분에 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의 거래는 4시부터 6시로 돼 있고요. 10분마다 거래량이 되죠. 그러니까 첫 거래는 16시 10분이 되겠죠. 그리고 상하한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매수대기 매도대기는 이거는 서열이 없습니다. 난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내가 깔면 맨 먼저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인풋 순서예요.
자, first in, first out입니다. 먼저 매수 까는 사람이 먼저 매수가 되는 거고요. 매도도 먼저 매도 까시는 분이 수량에 관계없이 1주던 만주던 먼저 매도 대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런 호가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데 이렇게 나와요. 미스터 블루라면 이렇게 호가 대기 있는 애들 있죠. 이게 앞에 있는 애들이에요. 2,400개 지금 줄고 있죠. 이렇게 이건 큰 단위들, 그 세부 단위들 뭐 1주 깔린 것도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Q라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애들이 제일 먼저 팔리게 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순서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호가가 최근하고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막 뭐 동전주도 10단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5단위 시절도 있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원에서 2,000원까지는 1원 단위예요. 1999, 2000 이렇게 올라가고요. 뭐 1775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는 5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2,005원, 2,010원, 2,015원 이런 식으로. 5,000원에서 2만 원은 10원 단위예요. 그래서 5,010원, 그리고 19,880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2만 원에서 5만 원 단은 50원 단위 호가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5만 원에서 20만 원은 100원 호가 단위. 그러니까 19만 9,900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20만 원 이상은 500원 단위예요. 그래서 20만 400원 이런 건 거짓말이죠. 20만 500원, 20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부터는 보통 이제 황제주라고 하죠. 이거는 1,000원 단위예요.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호가를 보시면 자, 이걸 꺼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어때요? 1,000원 단위로 돼 있죠. 그리고 20만 원대가 뭐가 있나요? 자, 요거 보면 되겠네요. 포스코 퓨처엠. 자, 얘는 500원 단위죠.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돼 있습니다. 요거에 맞춰 주문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호가 단위가 안 맞으면 주문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활해야 될 거는 매수를 했으면 매도가를 미리미리 거는 습관을 좀 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뭐 매수를 걸었어요. 근데 매수가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됐어요. 근데 난 목표가가 26만 원인데 오늘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항상 미리미리 매도를 선매도를 거는 걸 습관화하시면 놓치는 경우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가 뭐 더 같지만 만약에 이러고 훅 빠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아찔한 순간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매수를 거셔놓고 선매도. 가장 나쁜 습관은 뭐냐면요. 올라간다 하고 그냥 땡겨서 매수하시고 대충. 매도는 올라가면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그리고 대충 매도하는. 그런 방식은 하지 마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서 선을 그어 두실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차트 설정을 해봤는데 일단은 항상 먼저 강조해 드린 건 심플하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항상 선을 많이 거두시라는 거. 그리고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미리 거두시면 거기에 딱 맞게 매매를 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저항과 지지라인들을 선을 많이 거두시면 좋은 게 매매할 때 눈에 확 띄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문은 항상 미리미리 거시라는 거. 매수도 미리, 매도도 미리. 그래야 순서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운 일을 모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가창 보는 법, 그리고 그 호가 단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필요한 메뉴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HTS는 가볍게 보면 그 증권사마다 가벼운 매뉴얼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거 짧게 보시면서 그게 자세히는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매매만 가능할 정도로 HTS 차트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간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공부하시면서 이게 나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보조 지표는 후행성 지표들은 사실 넣어도 그닥 쓸모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들 공부해 보시고, 물론 제가 계속 강의해 드리겠지만 이게 나랑 맞겠구나, 나는 이건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깔아두셔도 충분하다는 거. 이거 막 차트 복잡하고 막
이거 뭐 많다고 해서 매매가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예, 다음 시간도 녹화로 좀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재미없어 하는 재무제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재무제표만 하면 라이브로 하면 제일 그 보시는 분들이 적어요. 녹화로 해도 재생 횟수가 제일 적습니다. 자, 그러나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물론 주식은 재료로 가는 거긴 하지만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 기초적으로 재무제표 강의까지는 녹화로 남기고 나머지는 또 캔들부터 라이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 좀 짧기 때문에 녹화로 좀 올려드립니다. 자, 나도 이제 주식 트레이더 저자 최강주였고요. 자, 이번에 제가 초보자를 위한 강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주식 비긴 어게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보자분들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 좀 하는데 근데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 즉 뭐냐, 우리 복습하자는 거죠. 다시 자신감을 갖고 복습하자는 의미의 공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슬슬 제대로 상승장이 시작되면 공부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비긴 어게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